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희입니다. 자, 진료를 하다 보면 40대 중반부터 60대에 걸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치는 경과도 아주 비슷해서요. 빠르게는 30대 중후반, 또 많은 분들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체중이 늘고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죠. 비만에도 호소하시는 증상들도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증상 중 하나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근육통, 관절통이죠. 저도 사실은 요즘은 뼈마디가 좀 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요. 불면이라든가 또는 불면까지는 안 가더라도 잠드는 게 힘들어지는 인면장애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다가도 쉽게 깬다든가, 또 하나 상열한이라고 해서 이 상반부는 가슴은 답답하고 얼굴이나 두피 쪽으로는 열감이 화끈거리면서도 아랫배나 수족은 차가워지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얼굴에는 홍조가 띄게 되고요. 상열감이 진행되다 보니 머리 쪽은 항상 화끈거리고 무겁고 아프게 됩니다.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져서 수시로 붓고 또 피로감도 심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비슷하게 나타내는 증상을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이 갱년기 증상이 꼭 여성의 전유물같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갱년기라는 시기는 인생의 절정기인 청장년층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딱 떠오르는 시기가 있죠. 바로 미성숙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사춘기의 딱 반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성도 반드시 이런 갱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성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는요. 갱년기를 겪게 되는 고통이 유독 여성에게 더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에게 이 시기는 좀 더 격렬하고 뚜렷하게 구획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격차가 아주 어마무시한 소용돌이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말 나온 김에 갱년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흔히 갱년기시군요 하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생리하고 있는데요? 자, 폐경기와 갱년기는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경기는 말 그대로 생리가 끊어지는, 폐경을 앞둔 그 2-3년간의 일정한 기간, 평균 49세를 폐경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49세를 전후로 하는 2-3년간의 시기를 말합니다. 갱년기의 의미는요, 성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이행되는 시기로 내분비 기능, 그 중에서도 성호르몬이 저하되는 시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시기적으로 이르면 40대 초반부터도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갱년기는요. 폐경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나는 갱년기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갱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시기를 별 증상 없이 가볍고 건강하게 잘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온갖 증상을 다 겪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변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여성은 사춘기가 지나서 폐경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일정하게 반복되는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은 단순히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성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중요한 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여성 동지 여러분들 생리불순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경이 폐지되면 이 호르몬의 전면적인 변화가 뇌하 수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율신경의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신체적인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남성들은요, 호르몬의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지 않아요. 50, 60대에도 큰 변화가 없이 서서히 줄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처럼 갱년기를 전후로 아주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줌마가 있다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성에게 갱년기 이전에 여성 호르몬이 풍성한 시기와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딱 줄어들고 남성화 경향을 비교적 많이 보이게 되는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이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압 또는 성계 위축, 소화장애, 불면, 두통, 기형계 감퇴, 우울 경향과 또 그 외 인지 정서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뭉탱이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모임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갱년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을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갱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갱년기 증후군 없이 지나가는 사람과 불행히도 갱년기 증후를 일종의 질환같이 극열하게 겪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자, 자연스러운 갱년기를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병 아닌 병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몸은 사춘기 이후에 매달 행해지는 호르몬의 규칙적인 변화, 이 시스템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50을 전후로 더 이상 이 시스템이 필요 없어집니다. 즉 난소가 그 임기를 마치고 더 이상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후손을 잇는 바통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적응되었던 몸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사를 하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 적응을 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게 되죠. 직장이라면 옮기면 되는데 우리 몸은 그럴 수가 없으니 문제입니다. 적응이라는 것은 때론 고달프죠. 너무 고달파서 견디기 어려울 때를 장애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갱년기 장애이고요. 자, 이제 갱년기와 갱년기 장애, 즉 갱년기 증후군을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갱년기 장애 증상들과 극복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